네, 안녕하세요. 조트입니다. 오늘도 댓글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죠. 석곤님께서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뭘 버리고 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미동 사람들 제가 이제 과탐 고민만 하는 아이,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뭐가 유리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발 부탁인데 공부 좀 시도를 해보고 찍먹이라도 해보고 그리고 결정해라. 통합과학하고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은 정말 다르다. 뭐가 유리하고 안 유리한 거를 단편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영상을 안 봤나 봐요. 고1 때 봤던 369 과학 모의고사 손도 못 댔는데 이과 선택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질문한 게 남들이 했을 때 저 뭔 소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의고사 점수도 잘 안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공부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못하는 친구 같은데 이과를 선택해도 되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이과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문과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문과 쪽이 사실상은 지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거기도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은 문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잔인하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동화책 읽는 듯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적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상 90% 이유일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는 거지 단순하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몇 퍼센트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신분이 있으면은 진짜 아까처럼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까지는 케어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목표는요 취업이 잘 되는 쪽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나중에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어떤 상품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을 상품에 비유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자꾸 여기서 인성보소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마음에 좀 안 들거나 좀 불쾌한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인성보소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방송 키면서 제가 막 나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 여러분이 상품화할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때 배우는 내용들이 남들이 다 할 줄 알거나 아니면 진입장벽이 낮은 것 조금만 노력해도 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면 그게 과연 노동력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신적, 육체적 상품 가치가 있는가라고 보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이 각광받고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과를 선택한 이유가 취업 때문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도 손도 못 댔지만 이과 선택해도 될까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할 거라는 착각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고요. 또 잘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할 줄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물론 그 할 줄만 아는 단계까지 보통 쉬운 것들이 잘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노력을 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그래도 유니크한 게 좀 더 낫죠. 네, 그러니까 이과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과를 지원해야 돼서 등 떠밀리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생지 선택을 해서 인강을 듣고 완자로 개념 다지고 자이스토리 문제 풀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집으로 개념을 다지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라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집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면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의고사가 369 고1 모의고사 굉장히 쉽거든요. 고2 모의고사까지도 되게 쉬워요. 모의고사도 손도 못 대는 친구가 기본기가 없는 친구가 계획은 이게 굉장히 또렷해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업에 있는 강사들이 교재를 선정을 하고 교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짜여진 틀 안에서 굉장한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아이마다 굉장히 세세한 차이가 져요. 특히나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아이한테 내가 그게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기반 지식이 없는 애는 그냥 다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나한테 왜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기반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 기본기가 안 되는 친구가 사실상 이렇게 장엄한 계획, 여기는 굉장히 또렷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건 제 눈에 뭐라고 보이냐면요. 노력이 부족해서 너 공부 못하는 거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어떤 노력인데요. 그게 모르잖아요.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완자를 풀다가 또는 자이스토리까지 갔는데 또 손도 못 대면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람 대 사람으로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경제적인 거 뭐 학원을 뭐
꼭 홍보하는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줌 수업을 했었잖아요. 줌 수업만 떠올리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또 과탐 선택에 고민이 많았나 봐요. 화생지 선택했는데 이미 선택했죠. 남녀공학이랑 여고 중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금 질문이 좀 잘못된 게 고1이면 이미 학교를 가지 않았나요? 근데 과학은 남자애들이 잘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여자들만 모여있는 여고에서 과학이 상대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런 식이에요. 여자라서 과학을 못한다. 그래서 과학을 못해도 여자라서 괜찮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못하면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포용을 해버리니까 난 못했대.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거꾸로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여자니까 과학 못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많이 가요. 공대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한 88올림픽, 쌈8년도라 그러죠 그거를. 88올림픽 세대의 그 구식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어디 가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거보다 이 고민할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코칭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김세희님께서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도움 받고 간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말랑님께서 물어놓아온 기아 사회문화탐구 선택했는데 과학 3개가 유리하다고 해서 사회문화탐구를 과학으로 바꾸고 싶은데 학교에서 바꾸기 어렵대요. 지금 현재 고1인 친구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022년 고1이 된 친구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2학년 때 과탐 뭐 할지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나 학기 중에도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물리나 화학, 선행 같은 경우를 좀 해보시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물화생지 중에 어떤 게 하는 게 맞아요? 나 이거 선택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가 괜찮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죠. 본인을 모르는데. 당사자를 모르는데 본인이 이 옷을 골랐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에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선택을 할 때 안타깝지만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갈팡질팡만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인강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시거나 EBS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먹어봐야 맛을 알고 입어봐야 어울리는지 알죠. 해보지도 않고 비슷한 거 끌고 와서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인 성적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는 말하기 좀 그렇고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물론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 말랑님께서 후회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못 바꾼대잖아요. 지금 고1이 된 친구는 꼭 이 선배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땡땡님께서 선생님 수시 교과만 목표로 내신 관리만 생각한다면 이과 과탐 1개 아니면 2개를 선택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과탐 3과목을 선택하라는 이유가 니네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지금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굉장한 경제학자나 사회에 관련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3년을 초과해서는 예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변수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근데 최근래에 뭐가 나오냐면 이젠 6개월 후도 사실상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가 급변해서. 그런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인생을 딱 목표만 정해요. 이 목표를 정한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마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양은 늘리지 않는 거죠.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공부량이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이제 차근차근 늘리면 되겠지 하는데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난다. 버팁니다. 왜? 심리적으로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수시만 노리고 갈 거다. 그것도 교과 전형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가 성적이 안 될 것 같지만 교과는 어떻게 비빌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교과 전형의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교과 전형 예를 들어서 다 썼다고 했을 때 그 6개 카드 다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시 전형들은 대부분 다 입학할 수 있는 권리를 뽑기로 뽑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거에서 광탈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6개 중에 뭐 하나는 붙겠지. 안 붙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시 때 딱 가서 대학교를 눈에 딱 보면 눈에 안 맞아요. 아까까지 좀 더 좋은 거 보고 있었는데 뭐지 이 쭉쟁이 같은 건 이래요. 그게 자기 실력인데.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부분은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준비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과탐 3개가 유리하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사회탐구, 사탐을 선택한다고 너네들 교과 전형에서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행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이걸 선택을 했는데 물리화학 중에 둘 중에 하나 수능에서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친구는 수능을 안 보겠다는 마인드 같은데 예상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플랜 B가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큰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선택을 줄이거나 공부량을 줄이는 걸 하지 마시고 공부량은 늘려놓고 나중에 과탐 중에 3과목 중에 2과목 정도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물화, 기하 선택해놓고 왜 사회 탐구를 사탐에 여기다 넣는지 난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물리화학 중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저는 아이들 지켜보다 보면 물리가 안 맞는 애도 있고 화학이 안 맞는 애들도 있어요. 생명, 지구과학 둘 중에 하나가 진짜로 안 맞는 애들도 있고 안 맞으면 이 심리적 장벽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커집니다. 되게 웃기게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던 아이가 크면 자기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맘먹었다 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정신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미리 좀 더 한 살에도 어렸을 때 강제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먹고 3과목을 해봐라. 사탐은 나중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교과 전형만 보시면 안 돼요. 입시 전형은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집중한다는데 공부량을 안 늘리려는 얄팍한 사고예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곰돌이님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멘탈이 강하다고 착각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2018년도에 2019 재수 준비하는 재수생이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3가지라고 해서 그 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멘탈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공부 왜 안 해? 그러면 내가 아까까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잖아. 봐봐 막 이래요.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멘탈이 진짜 강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얘 머릿속에는 어떤 식이냐면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려고 들거든요. 봐보세요. 공부한다 안 한다로 보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잖아요. 밥 먹는 시간 공부 안 하는 거, 자는 시간 공부 안 하는 거. 그러면 안 하는 시간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누군가가 지적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공부한다 안 한다로 봤을 때 지금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한다는 거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메타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나를 제3자로 바라볼 거예요. 나 진짜 공부 안 했구나. 나라는 사람이 공부를 안 했구나. 이제 공부해야지 하면서 받아들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이 메타인지가 되느냐? 안 돼요.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아까까지 공부했어 막 이러는 거. 알았다고. 뭐, 알긴 뭘 알아요. 요 친구는 이제 뭔가 계속 떠올리세요. 그래야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어쨌든 제 글 보고 또 영상 보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 저도 감사하죠. 민땡땡님, 현 고1입니다. 성적은 사실상 바닥이고요. 물리지구과학 정치와 법을 골랐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보통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가요. 내가 뭘 골랐어요. 뭐는 내가 좋아서 골랐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위에서 뜯어 말려서 막판에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가 단순히 좋아서 골랐습니다. 좋아서 고른 거는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유는 갖다 들이붙이면 다 들이붙어요. 공부를 하셔야 고민이 없어지는 거지. 공부는 하기 싫은데 고민만 하고 있다고 뭐가 풀리지 않습니다. 공부하세요 그냥.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뜯어 말리는 게 너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물리하지 마라 막 이랬을 거야 아마. 사실상 바닥이고요 라고 할 정도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 다 해결돼요.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응애님께서 물화생지 다 해봤는데 요즘 생명이 가성비가 너무 쓰레기라 물리 2배 정도 공부해야 돼. 그냥 물지가 최고 조합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가장 어려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물화생지가 이제 수능 본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됐어요. 이제 개정판으로.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를 보면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물리나 화학은 앞쪽이 어려우니까 앞쪽에서 망한 친구들이 여기 위험해 여기 막 이러면서 가요. 생명 지구과학 앞쪽은 쉬워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외우면 되니까 이제 애들이 이거 개꿀인데 막 이러고 가요. 가다가 웃긴 게 개꿀인데 나중에 이제 나이스 딱 들어가면 굉장히 안 나이스해. 뭐냐면 등급이 비슷해. 점수만 높지. 그러니까 착시였던 거예요. 왜냐면 생명지구과학은 잘하는 애들한테는 쉬우니까 자기가 점수가 한 90점 나왔는데 100점짜리가 막 20몇 명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상한 어떤 등급이 나와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2학기 때 뭐 유전이라든가 가계도 분석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멘탈이 터져 나갑니다. 천체 나오면 이제 퍽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 입 털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 개꿀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추천하고 다녔는데 성적 개판 났어. 그러니까 입 꼭 다물고 있죠. 야 너 어떻게 성적 났어? 그냥 그래. 괜찮아 나 좋아. I'm fine 막 이러고 가요. 나중에 보면 등급 비슷합니다. 이게 얕잡아 본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슷하고 수능에서도 2년차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리는 뭐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상대적으로 쉬워졌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물리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앞부분에 공부량이 많이 쏟아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 뒤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 패턴 그대로 가니까. 근데 생명지구과학은 앞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었다가 뒤에서 완전 열탕으로 가니까 완전 용암바다예요. 용암바다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선택권이 없어져요.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해버리면. 물지가 최고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김땡땡님께서 뻔한 질문이지만 공대 친구들 국영수 다 잘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과죠. 그렇죠. 이제 국영수가 아니라 수과 국영 이런 식으로 가요. 지원할 기회가 좁진 않을까요? 공부를 어떻게 끝까지 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그 다음에 과탐 3개 하다가 아까 김땡땡님께서 잘하는 거 2개 정하라는 말씀이죠. 와, 이분 공부 좀 하시네요. 나중에 잘하는 거 2개는 아니고요. 덜 못하는 거 2개 정도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문과랑 이과랑 좀 많이 다른 게 문과 쪽이 진입장벽이 낮은 것들이 많고 사탐의 비중이 10%가 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가면 굉장히 진로에 제한을 받아요. 더 잔인한 곳이 문과예요. 왜냐하면 수학, 과학 무섭고 하기 싫고 하면은 이제 다 문과로 가는. 근데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학교 다닐 때 엄마 보호받을 때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하면 그게 안 한 게 나중에 너네들의 약점이 돼요. 공부도 원래 못하는 건 없어요. 해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하셔야죠.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게 학습입니다. 노동력으로 살던 시대가 지나고요. 21세기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 돼요. 지적노동이죠. 이과로 가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이걸 언제 다 해요? 근데 어떻게든 해내야 돼. 이거를 끝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은 3, 4등급이 나와도 선택지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과의 선택지는 사실상은 뭐 대학교를 선택지가 다양한 게 아니라 과의 선택지가 다양해요. 그래서 바탐을 좀 3과목까지는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험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자면 하면서 남겨놓으셨는데요. 요거는 뭐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본인의 수준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기. 요거를 못 알아요. 예, 요거를 잘 못 알아서 제가 제 3자에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진짜 타인한테 가라. 해라. 자기 객관화. 이게 메타인지인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게 일반 사람이 안 돼. 엄마한테 잔소리 들 때 메타인지 안 되는 거 바로 티나요. 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해가지고 열심히 써준데 한번 읽어보세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제가 문이과 입시 생존 마인드 해가지고, 그러면 수1, 수2를 문이과 같이 시험을 보고 나머지 선택은 따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확통, 기하, 그 다음에 미적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과에는 기하 아닌 미적인데 미적을 많이 하죠. 문과는 확통. 그리고 만약에 이과가 확통을 선택했으면 이제 진학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하나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 변환했을 때 얘네들은 가산점 같은 게 붙어요. 실제로 등급을 해보면 수학이 이과가 1등급 82점 몇 % 이 정도 돼요. 완전히 압도하는 거고, 더 웃긴 건 이제 국어 영어도 비슷한 케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수능 봤던 거 기준으로 보면 80% 넘게가 다 이과 애들이 1등급이 나옵니다. 이과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과 애들의 트레이닝 방식 자체가 견뎌라 이런 식이에요. 양을 많이 하고 항상 공부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고3에 가서 내릴 거 내리고 버릴 거 버릴 때 그 버린 부분에 양이 이렇게 늘어나 있잖아요. 거기다 치환하는 거지. 다른 걸로 바꿔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 안 돼서 교차 지원해도 되니까 이제는. 표점 고려 안 하시나요가 지구과학 생물 내신 때 해보고 별로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수능 때 망한다. 그러니까 꼭 심사숙고해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표점 고려 안 하시나요? 아까 앞전에서 표점 고려한 얘기 했죠.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면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과목은 패턴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완벽보다는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 유형화 응용해서 좀 더 나아요. 생명지구과학은 표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눈치 코치 없는 친구들은 이거 들어갔다는 그대로 빠사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표점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야북님께서 성적 낮을 시 입학을 거부하는 윈터스쿨도 있죠. 있는데 문과 친구들한테는 윈터를 좀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과 친구들한테는 윈터를 많이 추천 못 드리는 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과탐이 박살나요. 과탐은 상시 관리를 해야 돼서 조금 추천 안 드립니다. 생명 절대 못하겠던데 비유전은 만점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유전이 할 게 못 돼서 욕을 써놨대요. 개인적인 느낌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오땡땡님께서 수학은 5, 국어는 4, 영어는 3, 통과는 5예요. 중간 그룹이죠. 이거요 바닥이에요. 제가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9등급 체대에 5, 4에 있다면 중간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7, 8, 9는 대학교 못 갑니다. 그 아래 허수 다 빼고 하면 바닥 쪽이에요. 바닥 쪽. 더 하위권이야. 하위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합리화 시키시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요. 중간 그룹이죠. 공부는 죽어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이걸 굳이 여기다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인정한다고 쿨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안 바뀌면 그거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드론 동아리 활동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뭐가 남는지 모르겠는데 뭐하러 저한테 질문한 거죠? 밑에 글이 있네요. 제가
문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통과 물리파트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20점 정도고요. 화학은 70점 정도입니다. 물리 시험 보기 2, 3일 전에 공부했고,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드론 항공을 하려면 물리를 기본으로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입시를 통과해야 하니 고민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자퇴하는 확률도 높아요. 공대 계열은. 드론을 배운다는 친구가 역학이나 예를 들어서 뭐 유체역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력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거든요. 베르누이 정리 뭐 이런 압력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무슨 입시를 통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리를 안 하고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할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합리화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어로 돼 있죠. HKC라고 할게요. 지구과학 분야의 물리화학, 생물 기본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지구과학 파트를 전공을 해서 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연구원에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나 화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친구들은 그것도 잘했고요. 지질을 연구를 해도 물리학을 배워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합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명 지구과학만 선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친구가 드론 항공 진로인데요, 물생지 선택했어요. 화생지로 바꾸려 하는데요, 물리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모르겠어서 통과할 때 물리 거의 틀렸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틀리고 뭐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걸 하고 싶다면, 미친듯이 하고 싶다면 공부를 하셔야지. 대학교 갔는데 그때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거 안 돼요. 대학교 가서 배우는 물리학의 기본이 없는 상태라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관련된 내용을 배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본인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고 있거든요. 드론 백날 동아리에서 날린다고 해서 너의 입시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드론 날릴 시간에 물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화생지로 또 갑자기 바꾼다 그러는데 화생지로 해서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새끼 뭐래?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이건 마이웨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꾸 이렇게 남긴다고 해서 본인이 뭐가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고2 문과 정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3, 영어 1, 2, 수학 4, 탐구가 2 정도인데 되게 아깝네요. 여기 지금 보면 수학이 좀 올라야 되거든요. 차라리 윈터에 대한 지문인데, 윈터 가는 것보다는 수학학원을 더 다니세요. 강제적으로 문제 더 풀고 수학을 좀 더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도 학원에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요. 국어랑 수학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고, 윈터를 가서 습관 잡고 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가는 게 좋을까요? 환경을 바꿔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볼게요. 환경이 다시 돌아오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군대 간 오빠나 군대 간 형이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주변에 보면 한 달 뒤에 다시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 내부가 바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으면 비겁한 비열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열한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본인이 바뀌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혹시나 제 얘기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고, 대신에 그걸로 통해서 좀 변화해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긴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